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인증글도 올라오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허와 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요즘 이거 열풍인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도 성공했다는 사례도 있고 또는 실패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진다는 건가요? 예, 우선 그 저탄수화물식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혈당이 이제 많이 오르게 되고 그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인슐린이 같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네. 과도하게 분비되는 인슐린은 우리 몸에 이제 체지방을 또 늘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 섭취하시는 탄수화물은 주로 이제 설탕이라든가 흰 밀가루, 빵, 과자와 같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로 드시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로 인한 그 지방 과다척주, 그러니까 비만의 주 원인이 탄수화물인데 이런 탄수화물을 줄임으로써 이제 체중을 줄이셨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얘기는 고지방 저탄수화물인데 주변에서 보니까 무탄수화물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 먹거나 정말 극히 한 끼에 밥 2숟가락 정도 양 되나요? 이 정도로 하던데 이게 지금 적정한 건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주로 영양소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네. 되겠는데 예,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줘서 우리가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섭취해야 되는 음식인데 비해서 포도당도 우리 몸의 에너지에 굉장히 중요하고 포도당의 주 에너지원이 이제 탄수화물이 되겠는데요. 네.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포도당 공급을 위해서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고요. 지방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이 공급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체지방이 분해되고 포도당을 섭취를 안 하셔도 이제 탄수화물을 안 드셔도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장기간 하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도 다 똑같은 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흰 쌀밥, 이제 빵 또 이런 거 밀가루 많이 못 먹게 하고요. 보통 한국 성인 기준, 남녀 기준으로 해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정도 탄수화물 먹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그 탄수화물 우리의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권고 섭취량을 보시게 되면은 하루 섭취하는 열량에서 한 55에서 65% 정도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15에서 30%, 네. 단백질도 한 7에서 20%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의 어떤 비율도 중요한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수화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양질의 탄수화물인가. 그러니까 양질의 탄수화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통곡물이라든가 현미, 네. 잡곡 이런 것들이 이제 양질의 탄수화물이 되겠고, 이제 안 좋은 탄수화물 하게 되면 이제 설탕이라든가 흰 밀가루, 흰쌀 이런 그 정제된 탄수화물은 안 좋은 탄수화물이 돼서 적정 비율도 중요하신데 그런 그 양질의 탄수화물을 또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다이어트를 해보셨겠지만 이 고지방이란 말은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지방이 있는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지방 자체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몸에 좋은 지방이 있고 몸에 나쁜 지방이 네. 있는데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제 몸에 나쁜 지방을 이제 많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그것이 이제 건강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지방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딱딱하게 경화시킨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버터나 마가린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네. 이렇게 경화된 트랜스 지방은 우리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꼭 중요하시고요. 동물성 지방에 많이 포함된 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논란이 있지만 세계보건기구나 이제 주요 국가에서 포화 지방의 섭취량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7%까지도 좀 제한해서 드시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 권고에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요. 지금 좋은 지방, 나쁜 지방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나쁜 지방의 경우 이제 트랜스 지방 얘기를 해주면서 버터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무염버터 품귀 현상이 없어서 못 산대요. 이거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 건강에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 하게 되면은 견과류라든가 생선류, 생선기름 같은 것들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뭐 들기름이라든가 해서 이런 그 자연 식물성 기름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 이런 트랜스 지방은 그 동맥경화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이렇게 너무 많이 사서 드시는 것은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이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온 건가요? 네, 우선 그 우리가 이제 효과적이고 좋은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장기간 꾸준히 또 이제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위험성들이 같이 존재하고 또 장기간 하시기가 또 어렵습니다. 일단 고지방 식사를 오래 유지하시기도 어렵고 고지방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라든가 비용, 시간이 또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걸 장기간 꾸준히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장기간 하기 어려운 다이어트는 다시 또 실패로 돌아가서 요요가 올 수도 있겠고 네. 또 기존의 이제 만성 질환, 그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간이라든가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신데 이런 거 그 주치 선생님하고 영양사의 상담을 받아서 적절한 식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게 잘 숙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게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고 그 후기들이 올라오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분에게 이런 체질이 맞는 걸까요? 이런 식단이? 예,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빵이라든가 이제 과자 여러 가지 밀가루 음식들이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그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러한 나쁜 비만의 주요 원인인 그 설탕 섭취를 많이 줄이셔서 효과를 보신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소에 식습관과 완전 반대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좀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이제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는 면에서는 좀 참조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사람마다 체형이라는 게 다 다르고 체질이 다르잖아요. 사람 체질에 따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이어트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기존 만성 질환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나 동물성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그 이제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네. 또 이제 동물성 지방을 드실 때 주로 이제 삼겹살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불에 이제 구워 드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음식이 타는 과정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여러 가지 네. 발암 물질이 또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빨간 혈액 성분이 있는데 이런 동물성 혈액 성분이 또 대장암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과도한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성분은 또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것도 뭐 고지방 이제 음식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원푸드 다이어트로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거의 후기 보면 실패한 사람들 요요 현상 오고 너무 물려서 결국엔 나중에 폭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폭식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너무 음식을 이제 강박적으로 제한하고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식이장애, 어떤 거식증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폭식증이 또 일어나서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고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양소의 결핍을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이제 유익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 대표적인 원푸드 다이어트로 저도 해봤는데 이 단백질 위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저도 달걀, 해봤어요. 흰자만 네. 먹는다든지 뭐 닭가슴살만 먹는 게 있는데 네.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식사를 통해서 이제 닭가슴살이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드실 때 거기에 이제 단백질 말고도 여러 가지 무기 영양소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네. 때문에 바람직하긴 한데 우리 몸이 또 지방도 이제 사실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수 지방산. 그래서 계란도 이제 흰자뿐만 아니라 노른자 같이 드셔도 괜찮고요. 네. 또 이제 드실 때 뭐 채소라든가 섬유소도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도 그런데 과유불급이죠. 많이 먹으면 안 좋죠. 그렇죠. 적정하게 네, 먹어야겠죠. 적정하게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제 주변에도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시대적인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이어트를 정말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살을 찌워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느낄 때 나는 더 말라야 돼 이런 강박증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좀 증상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외모를 지나치게 좀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적인 그 요인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모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뭐 마른 체형을 지나치게 선호한다던가 또 아니면 자신이 보기에 이제 마른 체형이 뭐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위해서 이제 극심한 다이어트를 강박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흔히 이제 거식증이라고 해서 잘 드시지 않고 또 지나치게 운동하시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억제되어 있다 보면 또 이제 폭식증으로 이어지고 네. 몰래 먹는다든가 또 뭐 하제라든가 이뇨제를 복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강을 많이 해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외모보다는 좀 뭔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건강을 좀 마른 것보다는 건강을 좀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까부터 강조해주고 계신 것이 좀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영양소별로 적정 비율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그 거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은 이제 55에서 65% 정도, 지방은 15에서 30%, 이제 단백질은 뭐 7에서 20% 이렇게 평균적으로 드시라고 권고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 드실 때 우리가 영양소를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식품을 드시고 식단을 구성해서 드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표준 권장 식단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곡류 뭐 하루에 뭐 2번에서 4번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류로 불 수 있는 고기류라든가 생선류 또 콩단백, 콩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좀 적정히 드시면서 또 우유도 뭐 매일 한두 잔씩 드시고 또 그다음에 매 식사하실 때마다 이제 해조류라든가 나물이라든가 채소 반찬 이런 것들을 한두 접시씩 꼭 드시고 또 이제 과일도 매일 한두 개씩 이렇게 드시도록 이렇게 식단 구성을 하신 것을 참조하시면은 좀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좀 구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한 가지 됩니다. 궁금한 게요. 사실 네네, 사회인들이 네.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냥 차려 먹는 밥이 아니라 외식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도 많잖아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점심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럼 저녁 때는 굶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먹는 게 좋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떤 모임에서 좀 자기가 양을 조절이 못했다 그러면은 뭐 한 끼 정도 이렇게 굶는 거는 저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계속 뭐 한 끼만 먹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좀 칼로리 조절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그런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은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정보는 알고 있는데 성공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전문가께서 보실 때 진짜 쉽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장시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법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도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작은 습관 같은 걸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과일 한두 개씩 먹기,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감 이런 것들 매일 한두 개씩 드시고 또 뭐 해조류, 뭐 콩나물, 나물 반찬을 꾸준히 드신다던가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운동 습관이 있다면 뭐 계단 몇 층 하루에 걷기 아니면 뭐 몇 보 걷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는 것을 추가해 나가시는 것이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